남편은 힘으로만 해요. 부드럽게 소중히 다룰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의 숨이 바로 앞에서 느껴졌고 저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죠. 손끝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그 따뜻함이 그대로 번져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숨이 가빠졌고 그저 가만히 서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의 피부가 제 살결에 스치는 순간 정말 숨이 멎는 것만 같았죠.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고 중심을 잃은 채 그에게 기대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분명 멈춰야 하는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이상하게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결이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는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어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입니다. 듣는 이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평범했던 한 사람의 삶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순간들이 이어졌죠.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무엇이 옳았는지 쉽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10수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설레던 시절이 있었고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던 시간이 분명 있었죠. 하지만 그런 순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라졌다기보다 제가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익숙함이 편안하게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익숙함이 저를 점점 더 무디게 만들고 있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도 늘 비슷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대신 그냥 밥을 먹기 위한 시간으로만 남아 있었죠.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말을 한다고 해도 꼭 필요한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오늘 뭐 먹을지, 언제 들어올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 이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점점 사라졌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특별한 일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라는 감정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주말이 되면 어디를 갈지 고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집에 있는 것이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편하다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익숙해졌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점점 더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점점 더 제 안으로만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그저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존재로만 남아 있었죠. 가끔은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하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기대할 것도 설렐 것도 없는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저 참고 사는 게 당연했던 시간.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크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감정이 없다는 게 이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마저도 오래 붙잡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가장 편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살아간다기보다 그냥 버티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때의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이 이렇게까지 저를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로의 방식이 다른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맞춰질 거라고, 조금만 더 이해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과의 시간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따뜻함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건 사라지고 그저 일방적으로 흐르는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저의 감정이나 상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그저 정해진 흐름처럼 반복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몰랐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그 순간을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괜히 피곤한 척을 하거나 잠든 척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을 때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시간을 버텨내고 있었어요.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는데 몸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느낌이었죠.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눈을 감고 버텼던 기억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더 편해졌고 감정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그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사실조차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같은 침대를 쓰고 있는데도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저를 대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그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저 참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 사람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결국 제가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들을 부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하고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고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점점 더 피곤해졌고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 시간이 반복될수록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되었고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 반복 속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별다른 계획도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중 하나를 붙잡듯 요리 수업을 등록하게 됐어요. 평소라면 관심도 두지 않았을 일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망설임이 없었죠. 그저 다른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수업에 들어갔을 때 낯선 공기가 제 몸을 스치는 게 느껴졌어요. 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들 각자의 이유로 그 자리에 와 있었겠지만 저는 그저 도망치듯 이곳에 들어온 사람이었죠. 조리대 위에 놓인 재료들, 칼과 도마, 은은하게 퍼지는 음식 냄새들까지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누군가는 집중해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죠.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편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수업이 시작되면서 강사의 설명을 듣고 하나씩 따라 해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칼을 잡고 재료를 썰고 순서를 맞춰 양념을 넣고 익숙하지 않은 동작들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 어느새 머릿속이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서는 늘 생각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저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어떤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끔은 제 옆에서 누군가의 움직임이 느껴지기도 했고 낯선 사람들의 숨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느끼던 답답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죠. 그 공간에서는 누구도 저를 압박하지 않았고 누구도 저를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단순한 사실이 그날의 저에게는 이상할 만큼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즈음 완성된 요리를 바라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대단한 결과물이 아니었는데도 그 과정을 스스로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괜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저를 조금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여운이 계속 남아 있었고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그 수업에 나가게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곳에 가면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그 몇 시간만큼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점점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 공간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잡고 재료를 정리하려는데 제 옆자리에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고 어딘가 어색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매는 것도 서툴러 보였고
칼을 잡는 손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움직임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수업이 시작되자 그는 재료를 손질하는 것부터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칼질이 익숙하지 않은지 손이 자꾸 엇나가고 재료를 써는 속도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간장을 넣으라는 설명이 나오자 병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를 슬쩍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작게 말해줬어요. 간장은 2스푼 정도 넣으면 된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정확히 2스푼을 맞추지 못하고 조금 더 붓다가 멈추곤 했죠. 그 모습이 어딘가 서툴고 또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소금을 넣는 순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꼬집이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도 손끝으로 얼마나 집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멈춰 있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살짝 잡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알려줬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에 닿은 그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도 이상하게 그 감각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는 조금 놀란 듯 저를 바라봤고 저는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뗐어요. 그저 알려준 것뿐인데 괜히 심장이 한 번 더 뛰는 것 같았죠. 마늘을 넣는 순서에서도 그는 또 한 번 멈칫했습니다. 언제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 계속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저는 먼저 다진 마늘을 넣어야 깊은 맛이 난다고 설명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조리대 쪽으로 몸을 기울였죠. 그와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워졌고 그 순간 그의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설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괜히 말이 조금 느려졌던 것 같아요. 그도 뭔가 말을 하려다 멈추는 듯 보였고 그 짧은 정적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작은 실수들을 반복했어요. 재료를 넣는 순서를 헷갈리기도 하고 불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죠. 저는 그때마다 하나씩 알려주게 되었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이 스치는 일도 있었고 서로 가까이 서게 되는 순간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사소한 접촉이었는데도 그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사람을 계속 의식하게 되었어요.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아도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그가 또 실수를 하면 먼저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저 같은 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 신경이 쓰였던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그렇게 단순하게 넘기기에는 그 사람이 주는 느낌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낯설면서도 묘하게 편안한 느낌.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느껴지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날 즈음 그는 어딘가 안도한 표정으로 완성된 요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그 사람도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고 짧게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저 그 정도의 대화였는데도 이상하게 그 장면이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문득 그 사람의 표정이 떠오르기도 했고 그때 스쳤던 손의 감각이 다시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수업에 갈 때마다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있는지 또 같은 자리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제 일상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 그리고 그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때는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수업은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메뉴였어요. 재료를 썰고 불을 조절하고 순서를 맞춰 양념을 넣는 과정이 계속 이어졌죠. 저는 제 앞에 놓인 재료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옆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 병뚜껑을 여는 소리, 그리고 그가 가볍게 숨을 고르는 소리까지도 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해도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고, 그럴 때마다 괜히 아무 일도 아닌 척 고개를 돌리곤 했어요. 간장을 넣는 순서가 되자 그는 또 한 번 멈칫했어요. 병을 들고 한참을 서 있더니 결국 제 쪽을 슬쩍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가볍게 잡고 병을 기울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더 넣지 않아도 된다고 조용히 말해줬죠. 그 순간 그의 피부가 제 손끝에 닿았어요. 아주 짧은 접촉이었는데도 이상하게 숨이 한번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을 떼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 순간이 조금 더 길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같은 순간에 멈춰 있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떼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갔지만 심장은 조금 전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그냥 손이 스쳤을 뿐인데 그 여운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소금을 넣는 순서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는 여전히 손끝으로 어느 정도를 집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고, 저는 또다시 그의 옆으로 다가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의 손등 위로 제 손을 살짝 올려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알려줬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느껴졌어요. 가까워진 거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심을 잡으려 애쓰면서도 그 감각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선이 계속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에 쥔 재료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짧은 순간이 지나가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손을 떼고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수업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방금 전의 감각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 그 여운이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의 작은 접촉이 더 있었어요. 재료를 건네받을 때 손이 스치기도 하고 조리대를 함께 쓰다 보니 어깨가 닿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괜히 더 조심하게 되었고 동시에 그 감각을 더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치면서도 이상하게도 완전히 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순된 감정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수업이 끝나갈 즈음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괜히 말을 아끼게 되었고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것도 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시선을 돌리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느껴졌고 그때마다 가슴이 한 번씩 더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해서 그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손이 닿았던 순간, 가까워졌던 거리, 그리고 멈춰버린 듯한 그 짧은 시간들까지 별것 아닌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히 달라진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수업에 가는 발걸음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던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묘하게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유를 붙일 수는 없었지만 마음 한쪽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있는지부터 찾게 되었고, 그가 이미 와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안도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늘 비슷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정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서로의 옆자리가 익숙해져 있었죠. 그가 먼저 와 있으면 제가 그 옆에 서게 되었고, 제가 먼저 와 있으면 그가 자연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말로 약속한 적도 없었는데 그런 흐름이 반복되다 보니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수업이 시작되면 우리는 평소처럼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계속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다가도 괜히 시선이 옆으로 향했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그 흐름이 느껴졌어요. 눈이 마주치면 둘 다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리곤 했지만 그 짧은 순간들이 이상하게 길게 남았습니다. 웃음이 나올 것 같은데도 참고 넘기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쌓여갔죠. 그는 여전히 서툰 모습이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를 도와주게 되었어요. 이제는 굳이 묻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게 되었고, 그 역시 저를 찾는 눈빛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간장을 넣는 순서에서도, 소금을 집는 순간에서도, 마늘을 넣을 타이밍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어요. 손이 스치는 일도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그때마다 느껴지는 감각이 이전보다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잠깐 머무는 순간 저는 괜히 숨을 고르게 되었어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그 짧은 접촉이 주는 느낌이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역시 손을 바로 떼지 않고 잠깐 머무는 경우가 있었고, 그때마다 둘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흐르곤 했어요.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선을 그으려고 했어요. 이건 그냥 수업일 뿐이라고, 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더 가까워지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피하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일부러 조금 떨어진 자리에 서보기도 하고 먼저 말을 걸지 않으려고도 해봤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계속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피하려 했지만 계속 마주쳤어요.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 여운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날 있었던 작은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손이 닿았던 순간, 가까워졌던 거리, 그리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짧은 침묵까지. 별거 아닌 장면들이었는데도 이상하게 그 기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멈추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계속 떠올리고 있는 저 자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을 보는 게 당연해졌고 그 사람이 없는 날에는 괜히 허전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게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상태였습니다. 설레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느낌이 동시에 밀려왔죠. 이게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감정을 완전히 밀어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수업일 뿐이라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저는 점점 더 그 사람에게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앞으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지게 될지 그때의 저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각자 정리를 하고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는 한참을 제 옆에서 망설이듯 서 있더라고요. 뭔가 말을 하려다가 멈추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괜히 먼저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에야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그냥 가기 아쉽지 않으시냐고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는데 잠깐 들렀다 가도 괜찮겠냐고 말했죠. 그 말이 크게 특별한 제안은 아니었는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한 번 더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는 척을 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조금 풀리는 게 보였고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밖으로 나와 함께 걷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서로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저 옆에 같이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묘하게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싸왔고 은은한 커피 향이 퍼져 있었어요. 자리를 잡고 마주 앉았을 때 저는 괜히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잠깐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수업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앞치마를 벗고 앉아 있는 모습이 어딘가 낯설면서도 동시에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주문을 하고 나서 우리는 천천히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요리 이야기였죠. 오늘 만들었던 음식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는 이야기, 다음 수업이 어떤 메뉴인지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다른 이야기로 이어졌고 서로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자주 웃었고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굳이 하지 않았을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고 가끔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저에게는 꽤 크게 느껴졌어요. 집에서는 그렇게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언제였는지 떠올려도 잘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누군가가 제 말을 그렇게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랜만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저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편안하다는 생각이었죠.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별다른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제 앞에 앉아 조용히 웃고 가끔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질 뿐이었죠.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저를 더 신경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둘 다 잠깐 멈칫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시선을 돌리고 컵을 들거나 다른 쪽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그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새 컵은 비어 있었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끊기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일어나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지 잠깐 더 앉아 있어도 괜찮겠냐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이 크게 특별한 건 아니었는데도 저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눈앞으로 시선을 돌리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의 표정이
더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저는 그 사실이 스스로도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시간은 그렇게 조용하게 이어졌고, 저는 그 공간에서 예상보다 더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앞으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지게 될지, 그때의 저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쉽게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카페 안의 공기가 점점 조용해지고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비우고 있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가 끊긴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서로를 바라보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는 시간. 그런데도 그 순간이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조용함이 더 깊게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와 함께 걷는 길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이대로 가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냐고. 그 말은 아주 담담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잠시 걸음을 늦췄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고 이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시 걸음을 옮겼고 그는 그런 저를 보며 조용히 앞장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잠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서 있다는 사실만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고 그 거리감이 점점 좁혀질수록 숨이 가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침묵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닿은 손이었는데도 그 감각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고 그의 숨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와의 거리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의 숨이 가까워질수록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 생각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감싸듯 안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기대고 말았어요. 그 순간이 너무 낯설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몸이 반응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감각이 점점 더 또렷해졌고 저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멈춰야 했는데 멈추지 못했어요. 그 한 문장이 그 순간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가까이에서 느껴질 때마다 온몸에 작은 떨림이 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감각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때의 저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저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그 순간이 끝났을 때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비어 있는 것 같았고, 동시에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같은 하루였고 같은 집에서 같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달라졌고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그 생각이 자꾸만 끼어들었어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을 완전히 밀어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리 수업은 이제 단순한 취미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곳은 제가 그를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되었고 그와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의 시작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평소보다 더 일찍 준비를 하게 되었고 괜히 옷을 고르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도 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건지.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굳이 찾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수업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를 찾게 되었어요. 그가 먼저 와 있는 날이면 괜히 안도하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날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를 기다리게 됐어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표정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저를 느끼고 있었죠. 그 감정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흐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 외에도 자연스럽게 만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수업이 끝난 뒤 잠깐의 대화였고 그 다음에는 커피 한 잔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따로 잡지 않아도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음 만남이 이어지는 흐름. 그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죠.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집에서의 시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손이 제 손에 닿는 순간마다 여전히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감각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리는 순간들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원래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저를 대했고 저는 그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짧은 대화를 나누고 하루를 정리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에는 다른 사람이 떠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순간적으로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를 떠올리게 되면 그 모든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흐려졌거든요. 그와 함께 있었던 순간들, 가까워졌던 거리, 스쳤던 손의 감각들이 다시 떠오르면 저는 또다시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미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저 자신도 함께 느껴졌어요.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를 만나지 않는 날이 더 이상 편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고, 괜히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거나 수업 날짜를 다시 확인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고, 그 기다림조차도 하나의 익숙한 감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두 개의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일상,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과 함께 이어지는 또 다른 시간. 그 두 개의 흐름이 겹쳐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동시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 그때의 저는 아직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날은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수업이 있는 날이 아니었는데도 저는 이상하게 그곳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 사람이 떠올랐고 괜히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며 그 건물 앞에 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무심코 시선을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었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고 둘 사이의 거리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가까워 보였어요. 그는 제가 알던 그 표정 그대로 웃고 있었고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서 오히려 더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장면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여자는 어딘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니 몇 번 수업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때는 그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가 수업에서 보이던 모습들, 서툴게 칼을 잡던 손, 간장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던 순간들,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가 보여주던 어리숙한 모습들,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던 행동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저촉들까지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방식이었죠.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업에서 보였던 작은 실수들, 계속해서 저를 바라보던 시선, 손이 닿는 순간마다 멈추지 않던 흐름들.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저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 순간 너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올랐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전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보여줬던 눈빛, 손길, 그리고 가까워졌던 거리까지. 그 모든 것이 저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자 그 순간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웃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그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고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배신감인지 허탈함인지 아니면 그저 멍한 상태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분명한 건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더 이상 그 장면을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정해진 흐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 안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을 다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식탁에 앉고 남편과 마주 앉아 짧은 대화를 나누는 그 모든 시간이 이전과 다르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그저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많은 것들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저는 그 관계를 단번에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써봤습니다. 일부러 요리 수업도 빠져보고 핸드폰도 멀리 두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더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닿았던 순간, 가까워졌던 거리, 숨이 겹치던 그 짧은 시간들까지 잊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그 감각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던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게 이어지던 그 흐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봤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때의 감정과 감각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게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 순간들이 계속해서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남편과 같은 공간에 앉아 있을 때도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있는 남편 옆에서 저는 전혀 다른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대비되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두 개의 감정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의 삶이고 또 하나는 이미 지나갔어야 할 기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제 일상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연락을 하지 않아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또렷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죠. 저는 몇 번이나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더 이상 이어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그 기억이 떠올랐고 그때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저 자신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던 시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무언가를 강하게 느꼈던 그 순간, 그게 저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놓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같은 사람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제 안에서는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어요. 그 모든 걸 알고 나서도 저는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